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의 농민들의 항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정조 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은 제2의 발전기를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정조가 빨리 죽게 말았어요. 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채로요. 정조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정조의 아들 순조가 1800년에 11살의 나이로 왕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왕이 너무 어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의 주변에 있던 외척들이라 그러죠? 외척. 이들이 나라의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외척이라 함은 이렇게 외가 쪽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쪽 식구들이죠. 그런데 이게 순조 때만 아니라 순조의 손자의 헌종, 또 헌종, 또 철종 때까지도 즉 약 60년간 지속되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참고로요, 이렇게 순조 때, 헌종 때, 그다음에 철종 때까지 이렇게 3대 왕에 거쳐서 이제 안동김씨, 풍량조씨, 다시 안동김씨 이런 세도가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네, 왕의 권력이 왕입니까? 아니겠죠. 허수아비 왕이에요. 이렇듯이 이런 모습 왕을 허수아비일 뿐이고 실제로는 누가 한다? 네, 뒤에 세도가들이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가 점점 부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 뇌물로 벼슬을 사고 파는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도 자기가 더 잘 보이는 사람들만 뽑아주겠죠. 또한 이러다 보니까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들이 나가고 마음대로 관리들이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백성들은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헌종은 순조의 손자거든요. 그럼 헌종의 아버지가 있었겠죠? 헌종의 아버지는 굉장분이셨대요. 마치 정조의 기계를 닮았고요. 정조의 두뇌를 닮았대요. 그래서 아버지인 순조도 이제 세도가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인재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순조 대신 대리청정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리청정이란 왕 대신 실제로 이제 자기가 왕 노릇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또 죽게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에 다시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었었는데, 이분이 죽는 바람에 이제 다시 세도 정치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결국 조선이 망하게 되는데요. 이 순조의 아들이자 헌종의 아버지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크레스팅에 올려주세요. 그 당시에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나타냈던 정약용의 시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한번 읽어보세요. 현도가 다 읽었지? 잘 봐야지. 이걸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 황곡이라는 게 있었어요. 황곡이라는 건 뭐다? 이제 원래 좀 보릿고개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곡식이 나지 않은 그 시기가 있었는데, 이럴 때 곡식을 싼 값에 빌려주고 나중에 이제 수확을 거뒀을 때 곡식을 다시 되받는 것인데요.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 빌려주기 싫다는데 억지로 곡식을 빌려주는 거야. 비싼 뭘 내라고? 이자를 내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관리들 때문에 백성들 삶이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보통 어려운 말로 삼정의 문란이라 하거든요. 삼정의 문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런 용어를 쓸 건데 아직 여러분들 알 건 없지만, 조선시대의 세금제도, 전세, 토지에 매기는 세금이고요. 군포, 이거는 군대 안 가는 대신 내는 이제 세금이고요. 마지막으로 황곡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황곡이 특히 더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삼정의 문란, 이 세 가지 세금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지금 아우성이겠지. 아이고 어떡해, 나 살려 죽겠다 이렇게 했겠지. 지금도 못 살겠으면은 나와서 시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야. 그 당시 농민들도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는 거야. 이럴 바에는 한번 나라 엎어보자.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했던 난이 홍경래 난이 난 날이에요. 홍경래는 이제 서부지방, 지금 평양도 지방에 이제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는데요. 그 당시 평양도는 지역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차별받았던 거야. 게다가 세도가들이 자기들끼리만 다 짜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벼슬을 할 길이 없었지. 이런 지역의 분위기를 타서 홍경래라는 사람이 이제 평안도 사람들과 함께 난을 일으켰습니다. 처음 파죽지세로 이제 뻗어 나갔는데요. 청천강 이북 지역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악을 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깜짝 놀란 강군들이 이제 대규모로 이제 토벌 작전을 벌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홍경래는 이제 또 내부 분열도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점점 밀리다가 이제 정주성에서 이제 갇히게 됩니다. 이 정주성에서 항쟁을 하게 돼요. 이 모습이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정주성에서 싸운 모습이 나오는 건데요. 끝까지 항복을 안 하고 항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하다 못해갖고 어떻게 했냐면 비밀 작전을 세웁니다. 밤중에 몰래 성벽 밑에다가 뭘 묻어놓았다? 네, 화약을 묻어놓게 됐어요. 갖고 뻥 터지니까 어떻게 성벽이 무너졌겠지. 그 틈을 타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겨우겨우 진압을 했다고 하는데요. 홍경래 난은 결국 진압은 됐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조선사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아, 농민들이 이렇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항쟁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큰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기 빈칸은 뭐가 들어갈까? 네, 무슨 성? 정주성. 홍경래 난 50년 뒤 1862년에 임술농민봉기라는 게 일어납니다. 임술농기봉기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잘 보세요. 당시 여기 진주라는 고장이 있는데요. 이 진주에 파견된 관리가 정말 탐관오리였는가 봐. 그래가지고 10을 줬으면은 10을 받으면 11을 받아야 되지. 20을 내놓으래. 그게 어떻게 했어? 농민들이 화가 난 거야. 이런 황곡제도의 폐단을 시정해달라 하고 시위를 했는데 오히려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 밀란의 주동자로 해가지고요. 이 유기춘 등 3인을 효소했어요. 효소라는 게 목을 베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났겠지? 그리고 각지에서 이제 농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 점 찍은 부분들이 이제 농민들이 이제 봉기가 일어난 곳인데요. 많은 곳에서 일어났죠. 하지만 총칼을 든 강군을 어떻게 이겼겠어요? 결국 농민 봉기들은 이제 진압은 되긴 합니다.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임술 농기 봉기는 잘못된 세금 징수 문제와 관리들의 부정부패에서 시작됐고요. 어디를 시작으로? 네, 진주 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진주 농민 봉기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더 이상 이제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좀 이제 개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조정의 대응은 그 지역의 관리들이 문제였기 때문에 누굴 파견했다? 네, 중앙에 있는 관리를 파견했어요. 중앙 관리. 암행어사 같은 사람들 파견했겠지. 중앙 관리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농민들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좀 처벌했다고 해요. 또한 세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학자들의 개혁안과 그다음에 동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